8번 괜찮고. 자, 9번 맞춘 사람. 넘어가도 괜찮죠? 10번 어때요? 10번. 10번 다시. 10번 괜찮아? 10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11번은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11번 맞춘 사람 있죠? 12번. 12번 좀 애매한데, 이게 12번이 뭐냐면, 일단 이게 이제 넓이로 25파이, 49파이, 36파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게 일단 공통 부분을 찾는다면, 이게 도형이 이게 4개로 쪼개져 있는데, 이 공통 부분이 길이도 사실은 공통 영역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면 있어요. 이제 그 기본적인 중학교 도형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이를 대충 합시다. 이 정도를 하면 이게 이름이 A, B, C, D에 대해서 중등 도형에서 이게 원이 끼어 있기 때문에 AB 더하기 여기 CD가 그다음에 AD 더하기 BC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어. 그냥 아마 대충 뭐 여기 이렇게 된 부분이 여기가 대충 여기가 25파이고 그 다음에 BCP가 여기가 49 그 다음에 여기가 36 그럼 대충 이렇게 왠지 해갖고 여기가 뭐 4의 제곱, 5의 제곱 뭐 이렇게 되니까 4의 제곱으로 찍었을 가능성이 좀 큰데 그것도 잘한 거야. 근데 중등 과정에서 일단 요 성질이 있어요. 이 성질은 뭐 다른 이유 아니고 접선 형태니까 접선에 대해서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요 길이 같으니까 요렇게 하면 동그라미 세모 땡땡 네모 이게 전부 다 하나씩 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학교에 이제 쓰이는 도형 성질이야. 고등학교 도형 문제, 중학교 도형 문제가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자, 하여튼 뭐 길이의 요소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공통 요소라면 공통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각에 대해서 세타, 파이 빼기 세타, 여기도 파이 빼기 세타. 공통 요소 뭐 각 요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공통 요소를 어쨌든 도형 문제 풀 때 공통 요소를 찾아내면은 문제 풀이가 좀 쉬워집니다. 자, 뭐 이런 정도에다가 그 다음에 길이 요소들을 이걸 찾아내지 뭐 이렇게 A, B의 길이는 사인 세타 분의 뭐 외접하는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2 곱하기 5 이렇게 될 거니까 A, B의 길이 자체가 그냥 뭐 2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도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럼 얘는 CD라고 하는 애는 CD 이쪽은 2 곱하기 6 그러니까 12 요놈은 12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될 거고 요놈은 방금 전에 10 사인 세타로 될 거고 그 다음에 BC죠. BC는 14 그러니까 7 그러니까 14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뭔가 좀 이상한데 AD 아니지 BC가 여기지 BC가 14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AD의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AD는 2R 어쨌든 사인 세타가 돼갖고 사인 세타가 날리면서 R이라고 하는 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중등 도형이 합쳐지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뭐 느낌으로 풀 수 있어. 이제 자 13번 맞춘 사람. 생각보다 많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이 논리를 타고 가려면은 이제 좀 어려운데 이게 확대 축소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확대 축소가 자 일단 볼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시대 인재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확대 축소랑 좀 비슷한 느낌이고 자 일단 직선에 대해서 확대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직선하고 곡선 두 개가 나오잖아. 직선에 대해서 볼게. y는 로그 ax가 곡선이 하나가 있고 y는 2배의 로그 a의 2분의 x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평행이동으로 해석은 당연히 가능한데 이 a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로그 a의 2라고 하는 애를 설명하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x축으로 2배
그 다음에 y축으로 2배, 2배 한 이런 느낌이야. 이 직선이라고 하는 애를 2배, 오른쪽으로 이제 x축으로 2배를 보내버리면은 요 위에 찍히고, 그 다음에 y축으로 2배를 하면 이거에 2배가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원래 이제 직선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원점을 지나니까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2배 올리면은 2배 해서 원래 이제 직선이 나와요. 뭐 너무 당연한 이제 일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냥 대수적으로 생각해도 돼. AX가 있을 때 이게 여기 있는 X를 2배 하면은 2분의 X 하지. Y를 또 2배 하면 2분의 Y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니까 같은 직선이 돼. 직선은 이렇게 돼. 근데 곡선은 좀 다르지.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완전 다르죠. 이게 Y는 로그 AX라고 한다면 이거 대수로 이제 푸는 방법도 알려줄게. 자, 2배를 하면 X축으로 2배, Y축으로 2배 확대를 하면 여기에 있는 애는 2배를 하면 여기에 이제 1,0였던 애가 2,0으로 찍히고 Y축으로 뭐 올려봐야 뭐 그대로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된 애를 이렇게 2배를 하고 이 높이만큼을 2배로 올리면은 이런 데 점 찍혀. 그러니까 요 점 지나가고 요 점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대충 잠깐만 대충 한 이 정도쯤을 할까요? 이 정도쯤을 해서 2배 오고 여기 2배 이렇게 해서 원래 있던 애를 2배만큼 이제 X축으로 하고 또 Y축으로 또 2배만큼 해서 우연히 여기에 이제 곡선 위에 다시 곡선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점은 뭐 별거 아니고 요점을 지나가는 이제 새롭게 바뀐 곡선이 되는 거지. 이 교점이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교점이. 이 교점이 지금 이 그림에서 A라고 하는 점이고, A라고 하는 점. 이 점을 다시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버리면 이게 이제 어쨌든 2배 확대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다시 2분의 1배면은 원래 이제 곡선 위에 당연히 올라가겠지. 당연히 여기 있는 점도 2분의 1배, 그 다음에 2분의 1배 하면은 원래 이렇게 된 원래 있던 곡선 위로 올라갈 것이고. 자, 근데 요 점이랑 요 점을 지나가는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이제 다시 잘 봐야 돼. 직선과 곡선. 그러니까 요 놈이 y는 로그 ax야. 그러니까 딱 두 개의 점에서 이제 교점을 가져요. 다시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은 2배를 해도 원래 직선 위로 떨어져. 마찬가지로 이 직선 위에 있던 어떤 점을 2분의 1배를 해도 뭐 이쪽으로 다시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특별히 그 두 점이 있어. 자, 어떤 특정한 점이 있는데, 이게 y는 이제 OA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요.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을 다시 2분의 1배. 그러니까 뭐 2배 했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 하필 이 점으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여기 이 점 위로. 그러니까 2분의 1배에서 직선이 있는 점이 되면 이게 곡선이 있는 점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되는 점이 여기 이제 B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직선이 있으면서 동시에 곡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얘와 얘의 관계가 2배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다시 정리해 줄게. 이게 헷갈려. 첫 번째, 자, 직선. 뭔지 모르겠지만 X축으로 2배, Y축으로 2배를 한. 이거는 이제 같은 직선이에요.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당연히 가지. 곡선은 좀 달라요. 곡선은 A라고 하는 점을, 이게 아직 B인지는 모르지만 특별하게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이렇게 2배에서 다시 이 직선 위로 올라온다면 원래 있던 곡선에서 이게 2배 했을 때 다시 이 곡선 위로 올라온다면 이 점은 어쨌든 이렇게 올라온 점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 점을 뭐 그냥 A 프라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 프라임. 여러분 결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말이 계속 꼬이는데, 여기에 원래 있던 점을 다시 2배에서 곡선 위에 왔어.
근데 그 점이 하필 요 직선 위에 있어요. 직선 위에. 그러니까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 이제 원래는 이제 A'인데 이놈이 이제 다시 B가 된다는 얘기야. 조금만 더 간단하게 내가 헷갈리네. 직선 위에 원래 있던 두 배라면은 그냥 직선 위로 떨어지는데 하필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을 두 배 하면 다시 곡선 위에 있는 점이 떨어지게 되고 그게 하필 이제 직선 위에도 있고 곡선 위에도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점은 이제 두 배 관계가 되는 거지. 두 배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하여튼 뭐 B라고 하는 점이 이제 여기에 원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데 C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수직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수직이 되고 직선을 이렇게 그었고 기울기가 4분의 3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그림이 이상해. 이 4분의 3이 돼요. 여기가 4, 3, 5가 되겠지. 여기가 수직이고 당연히 여기 A와 B가 두 배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길이만큼을 두 배, 또 위로 두 배만큼 올려놓으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가 오면 여기가 또 5가 돼요. 전체 기울기가 9분의 3이 돼. 이게 좀 확대 축소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제 대수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자, 다시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게 확대 축소가 이해가 안 되면 대수 쪽을 밀고 가시고 이해가 되면은 이쪽을 가세요. 일단은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직까지는 가고 B에 A, C 그 다음에 곡선이 Y는 로그 X 그 다음에 2배에서 만나는 점. 자, 일단 방정식을 풀어봅니다. 이 방정식이 Y는 2배 로그 A에 2분의 X니까 만나는 점을 찾아요. 같다 해버리면 일단 교점 A에 좌표가 나오게 되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2배 하면 2분의 X의 제곱이 X가 되는 거니까 4분의 X 제곱이 X가 돼서 X는 4가 돼요. 여기 X 좌표가 4가 나옵니다. 여기가 4. 뭐 이 정도가 나오게 되고 그럼 A의 좌표는 4, 로그 A의 4.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좌표가 B라고 하는 애를 이것도 확대 축소로 가야 되네. 그러면 아니면은 여기서 확대 축소를 안 쓰면 방정식을 풀고 OA 직선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자, 뭐 B의 좌표가 이게 반인 거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OA 직선을 만들면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쓸 수 있죠. 4분의 로그 A의 4가 되고 X 빼기 4 더하기 로그 A 4라는 직선이 나와요. 이게 대수 능력도 필요해. 이게 한 번에 이제 확대 축소가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면 어쩔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곡선에다가 이제 또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요놈이랑 알지? 곡선이랑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빨간색 요놈하고 로그 A의 X 이렇게 집어 넣어서 만나는 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OA의 직선과 이 빨간색 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 한 점은 알고 있고 이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선하고 곡선을 그냥 이렇게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만족하는데 B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묶어내서 계산을 하시면 이게 마지막에 조금 풀기 힘든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숫자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 마지막에 풀어내면 이 상황이 돼서 X가 2가 나와요.
그래서 B의 좌표가 2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 사실상 이제 거의 다 끝나. 나머지 이제 산수예요. 좀 B의 이제 X 좌표가 2인 걸 찾아내려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두 배 확대로 어쨌든 반인 거를 이해해서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나를 더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수직인 상황을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C의 좌표를 모르는 상황인데 뭐 M, 0 이렇게 갑시다. 그 기울기로 가요. 여기 있는 기울기를 알고 있잖아. 여기 이 기울기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4 빼기 n분의 로그 a의 4라고 하는 게 4분의 3. 그러니까 m과 a 미지수가 두 개야. 하나만 더 뽑아내면 되죠. 수직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지. 수직 관계. 여기에서 근데 요것도 푸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4분의 이만큼이 이만큼 이게 5a 기울기야.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CB의 기울기 그러면 m 빼기 2 마지막에 여기에서 이제 b의 좌표는 그어야 되는 거고 로그의 a의 2가 마이너스 뭐 그냥 이제 풀어내는 방향으로 가셔도 됩니다. 하여튼 뭐 계산이 좀 만만치 않아 풀다 보면 기하적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뭐가 되든 성공하시면 됩니다. 해설은 아마 대수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자, 넘어갑시다. 14번 맞춘 사람. 14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흐름이 일단 제시가 되어 있고 나도 이거 합답형을 그냥 낼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진짜 혹시 몰라서 그냥 또 집어넣었어. 혹시 몰라서 정말. 자,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근데 hx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서 x의 gtdt인데 gx 함수는 fx가 t 중 크지 않은 값을 gt라고 해요. 지금 뭐 이제 x라는 함수랑 t랑 ft 이 둘 중에서 작은 함수를 선택을 하시오. 작은 값을 선택하시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x는 2에서 극소가 되는데 요 놈이 x는 2에서 극소가 되면 그냥 미분을 해버리자. g x가 되고 여기다가 x는 2를 집어넣으면 g는 0이 돼야 되고 극소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2에서 g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돼야 돼.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소니까 당연히 기울기 0이면서 5 한정까지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케이스를 여러 개를 해야 돼서 그냥 뭐 평범한 거 하나 갑시다. y는 x가 하나 있고 여기는 2차 함수를 그려야 돼.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2에서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여기서 2 근을 가지려면 이 방법밖에 없지. 작은 함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이제 문제 흐름상 이제 기억에서 f2가 0이냐 뭐 요거는 쉬운 거고 f0이 0보다 작으냐 니은에서 f0이 0보다 작거나 같냐 그럼 0이냐 0보다 크냐 뭐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니은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을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작은 상황 이렇게 되는 상황 여기서 2가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같은 거 그럼 이거보다 큰 것도 있겠죠. 큰 거 여기 2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게 조금 반영이 안 되는데 뭐 이런 상황 3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에 f0이 일단 0부터 가보죠. 이렇게 되면 함수는 작은 애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이 될 거고 얘는 이렇게 선택이 될 거고 얘는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게 딱 그냥 한 4년쯤 전에 자주 출몰하던 이제 케이스 분류 형태로 나오던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공부야 이런 거는. 자,
얘도 도함수야. 도함수. 적분을 해야 돼. H함수에 대한 개형을 뭐 그리는 거는 별거 없죠. 자, 얘는 이제 X축은 아직 모르니까 이 정도 하고, 여기서 감소를 하다가 여기 2차 함수로 적분이 되고, 여기는 3차 함수로 적분이 되겠지. 이렇게 여기 2에서 일단 끊어주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어쨌든 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뭐 미분 가능한 형태니까 뭐 그래프가 살짝 바뀌더라도 어쨌든 H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일단 니은 먼저 보면 극값을 갖지 않는다 했으니까 여기서 극값이 그러니까 극대값을 갖지 않죠. 극소는 있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네. 그치? 이렇게 되면 이건 뭐 계속 감소하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어쨌든 뭐 극소 정도는 같겠지. 여기서도 뭐 어쨌든 변곡점 정도로 이렇게 뭐 내려오다가 뭐 기울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뭐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아, 여기 좀 잘못 그렸는데 너무 작아서 감소하다가 여기서 이제 살짝 올라가겠지. 여기 사이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극대를 갖는 거는 어쨌든 요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 두 개, 0 또는 0보다 작은 걸 제외한 애가 극대값을 갖지 않습니다. 니은은 이렇게 해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hx가 x를 피해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딱 한 군데서만 미분이 안 돼야 돼. 뭐 이런 거는 아무리 뭐 걸려도 두 군데서 미분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절대값 hx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근을 찾는데 그 근의 급이 이제 한 개짜리 근이냐, 두 개짜리 근이냐, 세 개짜리 근이냐, 이걸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애도 아무리 해봐야 뭐 두 군데죠. 이렇게 해봐야 두 군데. 여기는 뭐 미분이 다 가능해져 버리니까 안 되고.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게 하려면 이 점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뭐 하여튼 요 부분이 여기 이제 3차 함수의 비율로 들어가니까 여기가 2라서 여기가 딱 3이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이렇게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5번 맞춘 사람. 15번도 이것도 약간 고전틱한 스타일인데, 요즘 스타일은 아닌 거를 일부러 이게 아닌 걸 찾는 게 좀 더 힘들더라고. 자, 기준이 A3이 1이야. 그 다음에 이 5개에 대해서 A에 빼기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귀찮고 AN 빼기 N이라고 하는 또 다른 느낌의 이제 또 숫자가 수열이 또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 AN이 지금 등차 수열인데 이렇게 된 것도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에다가 어쨌든 절대값 씌운 겁니다. 뭐 요거를 이제 뭐 BN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고, BN은 AN 빼기 N. 어쨌든 등차 수열. 등차 수열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야. 자, 뭐 세 번째 항이 나와 있으니까 B3은 A3 빼기 3이 돼서 1 빼기 2가 되는데, 3이 되는데, 어쨌든 빼기 3이 마이너스 2인데, 일단 B3이라고 하는 애는 음수수 값이네요. 절대값 씌우면 뭐 2가 되는 거고,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으로 가봅시다. 세 번째 항, 두 번째, 첫 번째 1, 2, 3, 4, 5까지가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절대값 Bn에 대해서 점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2가 돼. 여기가 기준입니다. 이 5개에 대한 항을 합쳐야 되는데, 자, 이게 등차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 반사처럼 이게 반응이 와야 돼요. 등차 수열을 다루면 당연히 등차 중항이 중요해. 등차 중항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게 합에 대해서 5개의 합이거든. 이게 여기가 2예요, 2. 만약에 절대값 BN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은 2 곱하기 5가 돼서 딱 10이 되거든. 근데 만약에, 얘가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면, 2 곱하기 5가 10이 돼. 2 곱하기 5가 10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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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러니까 이게 bn이고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원래대로면은 이거 등차 중앙을 이용했을 때 요거 다섯 개를 더한 게 10이 나오거든? 그치? 근데 이게 꺾어져 올라갔고 이만큼이 더 커졌어. 그럼 10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절대값에 대해서 이게 등차 중앙 형태로 10이 나오는 이 숫자가 그냥 경계로 음수가 들어가는 애를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 이게 기준이 되지만 이렇게 되는 애랑 이렇게 되는 애가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개에 대한 항에 대해서 뭐 여기선 기울게 막 바뀌어도 되는데 이게 음수 쪽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 10이라고 하는 애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등차 중앙이 되게 중요한데 이 등차 중앙을 생각 못하면 이게 진짜 어려워져 숫자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숫자를 딱 이렇게 10으로 맞춰서 들어가는 스타일이 이제 요즘 스타일은 아니야. 예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요거를 좀 이제 넣어봤고 이렇게 숫자가 10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최대 치수가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둘. 그러니까 이게 끝과 끝이잖아. 요 중간 뭐 혹시 궁금하면은 따져봐. 자, 혹시 모르니까 1번 먼저 따져볼게. 1번의 상황이 되면 A3은 1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뭘 해볼까? A 뭐 이건 다 똑같은 거니까 뭐 이걸로 갑시다. A2 빼기 2가 이렇게 절대값이 2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하여튼 뭐 이게 2가 됐으니까 A2는 0이 돼야 되고 4가 되든 0이 되든 근데 A3 이것도 따져야 되고 A3이 1이니까 A3이니까 A2가 0이 되는 상황과 A2가 4가 되는 상황. A2가 4가 되면 아니지.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 BN이 돼야 되는데 여기부터 따져야 돼. 이게 좀 까다롭구나. 이렇게 하려면은 얘가 원래 음수거든. B3이. 그러면 BN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두 번째 항이 원래는 마이너스 요 값이야. 마이너스 2. 그러니까 BN에다 이제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된 건데 BN의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되려면 얘네들 전부 다 음수해야 되죠. 이렇게 되든 원래 이렇게 된 게 이제 절대값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전제 상황은 AN 빼기 N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BN인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어야 돼. 그러니까 AN은 M 이렇게 다 따져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이렇게 되면 안 돼. A3이 1이고 A가 여기 뭐고 하는 거야? A10의 값은 이거는 뭐 D가 잠깐만 D가 1이죠. 여기서 0에서 1이 됐으니까 이때는 D가 1이니까 여기에서 8 이렇게 되겠네. 뭐 답은 아닐 겁니다. 요거 아니면 이게 극단적으로 하나만 해볼게. 두 번째 여전히 또 같은 조건들을 한번 다 써봅시다. 만만치 않다. 자, 어쨌든 절대값 A5 빼기 5가 0을 이용합시다. 그냥 쉬운 거. 이렇게 해서 0이 됐으니까 뭐 사실 중간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A5는 5가 될 거야. A5는 5. 10이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두 칸 가서 4가 갔으니까 D는 2가 될 거고, 그러면 A10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 5에다가 10을 넣으면 15가 되겠네요. 이 놈이 일단 제일 큰 것 같습니다. 3번, 세 번째 거 한 번 더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러면 A12 1이 돼요. 그 제일 작은 거 큰 거. 그래프로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주면 되고, 그래프로는. 근데 이제 이 그래프로 해석을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상황을 위해서 자, 이제 대수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순수하게.
그래서 이게 너희들이 이제 지금쯤 되면은 문제를 풀 때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어.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내신을 겪고 나면 거의 대수로 이제 풀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함수적인 해석을 하고 나면 함수 쪽으로만 계속 먼저 생각을 하게 되다가 함수가 안 되면 이제 대수를 넘어가는데 대수도 이것도 뭐 어쨌든 이제 능력으로 가지고 있어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풀어서 했으면은 답을 냈으면 정말 잘한 거고. 자, 하여튼 아까 전에 한 것까지는 넘어갈게요. B3이 여기에서 이제 AN 빼기 N을 BN으로 치환을 등차 수열로 인식을 하시고 얘가 마이너스 2인 것까지는 넘어왔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요렇게 한 거를 친다면은 여기서 이제 얘네들 중에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어쨌든 전부 다 음수가 돼야 된다까지도 와야 돼요. BN이 어쨌든 그 전부 다 음수가 되어야 극단적으로 어쨌든 등차 중앙 때문에 AN은 N보다 작은 상황, 이 상황으로 갑니다. 자, AN을 만들어줘요. AN을 만들어주면 조금 전에는 약간 직관적으로 끝과 끝으로 이렇게 그냥 대충 찍은 건데 AN을 A3부터 식을 만들면 요거 M-3D가 되겠지. 이렇게 식 세우는 것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A3이 1이야. 1 더하기 이렇게 쓰고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요놈이에요. AN 빼기 N을 만들어줘. 그러면 1 더하기 N을 그냥 아직은 계산이 안 되네. 빼기 N을 해서 그리고 요게 요렇게 돼야 돼. 요놈 때문에 이게 대주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한번 베껴 써봐. 그리고 그냥 외우세요. 뭐 외우는 거 뭐 나쁘지 않아.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n-3 d가 n-1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1, 2, 3, 4 5를 집어넣어줍니다. 요 안에서는 이제 전부 다 음수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서 다 만족을 해야 돼요. 요거에 따라서 d 값이 딱 나와. 0에서 2로 그냥 집어넣으면 돼. n에다 1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d는 0보다 커야 되고 극단적으로 5가 되면 2, 4가 돼서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A10이라고 하는 애는 3이 결정이 돼 있으니까 제일 작은 것과 큰 값 A3 더하기 7 D가 되니까 여기 1 집어넣고 이렇게 해결 하시면 돼요. 그래프도 해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대수로 끌고 가는 것도 해보시고 어쨌든 경계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면은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맞춘 사람 20번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21번 21번은 우리 그 팀만들 위해서 문제는 안 풀고 내가 이거 해석만 해줬는데 자 3차함수 fx고 x가 t로 가는데 이런 거 해석할 때는 x좌표 y좌표로 크게 나누면 거의 대부분 나온다. 그래서 절대값 나왔으니까 당연히 근에 대한 해석이 있을 거고 t가 1 x값이 1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f1은 뭐 0이겠지 뭐 이렇게 일단 근 절대값이고 1이 중요하고 하니까 뭐 근부터 이제 자꾸 가봅니다. 뭐 아니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봐요.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근을 하나 찾아내면 이 근이 이제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기본적으로 얘가 존재한대요. 근데 이게 fx라고 하는 애가 양수가 되면 이 fx가 되고 x 빼기 t의 리미트 이런 상황이 되는데 fx가 음수가 되면 위에가 0이 돼. 0인데 0으로 가까이 가는 데가 아니고 레알 0이야. 진짜 0이지. 0이면은 이 극한값은 그냥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0이 돼버리죠. 밑에 있는 거는 뭐 접근하는 데 있지만 이 위에 있는 건 진짜 0이잖아. 진짜 0을 이길 수가 없지. 접근하는 애가.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극한값이. 이때는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해야 되고 그 집합이 t가 1보다 클 때. 자, 그럼 1을 기준으로 해서는 무조건 음수로 들어가야 되니 그래 근에 대한 해석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등호가 들어와 있어.
t가 1일 때 당연히 얘도 이제 미분 계수로 들어가면 2배 f't로 해석이 될 것만 같죠. 그러니까 양수가 확실하게 되는 애는 극한값이 존재를 해. 미분 계수가 다 존재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정확하게 t가 1일 때 이때가 문제가 됩니다. t가 1이 될 때 이게 함수가 바뀌거든. 이렇게 접근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자, 이런 상황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양수가 되니까 이쪽 구간이 되니까 뭐 이거는 t가 1보다 큰 거는 당연히 이렇게 1보다 큰 쪽에서 음수 작업을 하시고, 자, t가 1의 오른쪽에서 올 때랑 1의 왼쪽에서 올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죠. 자, 1의 오른쪽에서 올 때는 그냥 0이야, 0. 0이어야 되고, 그럼 오른쪽에서 오는 애, 요것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기울기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저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안 돼. 기울기가 0이 되면서 음수로, 양수에서 음수로 이렇게 싹, 이렇게 보려면 이런 경우밖에 없지. 그러니까 3중근을 숨겨놓은 거야. 3중근을. 하여튼 뭐 희한한 방법으로 3중근을 숨겨놓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이제 근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근이면은 이제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요거 판정하는 인재로 당연히 확장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빠르게 찾아내시면 돼. 중근도 해보고 근 하나짜리인데 근 2개 아닐까? 아니 안 되네. 그러면 뭐 근 3개짜리 이렇게 찔러보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겠죠. 그럼 fx에 대한 식은 최고차 모르겠고 세제곱, 뭐 a가 음수일 것 같고 거기 나와 있는 f0, f2가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서 a를 찾아냅니다.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정도만 합시다. 22번 푼 사람, 맞춘 사람, 어쨌든. 자, 이것도 이제 합성함수 형태가 한창 나오다가 이게 좀 끊어졌어. 한 2년 전부터. 근데 다시 나올 수 있어요.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수투에서는 치환한다.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에서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돼. 이제 그 기준은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배우기 때문에 미적분에서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 시험에 이제 미적분의 합성함수가 나와요. 스포야. 근데 뭐 알려줘도 뭐 너무 어려워갖고 하여튼 뭐 잘 해보세요. 내일 거는 내일 보고. 자, 봅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 fx는 2x 세제곱 이래 될 거고, f에다가 f'에 x 더하기 20을 한 게 이게 3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 S의 집합인데 이걸 만족하는 S의 원소의 개수가 3개, 그 다음에 합이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3개이면서 되게 희한하죠. 부등식인데 개수가 이렇게 딱 3개로 나올 수가 있나? 모르니까 일단 해봐. 3차함수고 이게 3이 어떤 의미일까요? y값이지, y값. y값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근 아니면 극대 극소 이런 거잖아. 자, 답이 아닌 걸 먼저 해볼게. 여기 3 해봅시다. 3 걸어봐요. 자, 치환을 할 건데 이렇게 된 상황을 생각을 할 거고, 자, f가 3보다 작은 상황이면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등호 여기까지 딱 들어가죠. 자, 그러면 도함수를 한번 가볼게. 도함수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도함수가 그려지고 여기가 20 이렇게 되겠지. 평행 이동해서 f'을 20만큼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아무리 방정식을 여기에 있는 여기 네모라고 할게. 네모. 이렇게 되는 애에 대해서 네모를 걸면 이거에 대한 여기 있는 네모가 f'x 더하기 20이 네모가 되는 걸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네모가 되는, y는 네모를 그려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뭐 이게 여러 개가 나오든지 아니면 한 개만 나오든지 이게 딱 3개를 만들기가 힘들죠.
이 세 개를 어떻게 만들래? 아무리 애를 써봐야 이게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지. 어떻게? 당연히 극소로 갑니다. 3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치 이렇게 최대값처럼 돼갖고 극대인 것처럼 숨겨놨는데 이게 y가 3이 되면 이게 또 돼요. 자, 해볼게. 요점을 모르니까 세모, 여기를 네모 이렇게 한번 봅시다. 3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도함수를 그려보면 20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고 일단 이렇게 할게. 이차함수를 이런 정도를 f 프라임 x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만큼을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를 대충 20만큼을 올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자 세모랑 네모를 이제 걸어줘야 돼. 근데 네모는 부등식이야. 근데 세 개를 해야 됩니다. 대충 세모를 한 이 정도쯤 걸어요. 그러면 만나는 점이 한 개, 두 개. 이제 세 개를 만들어야 돼. 세 개를 만들려면 요 부등식 형태를 이제 y 값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네모를 집어넣고 사실은 네모가 아니고 네모 이하로 만나는 점이라서 이만큼이라서 사실 이 위치 다 되지만 이 교점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 딱 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특수한 상황이야.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이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무슨 사교육 때려잡는다고 이런 문제를 기피한 건 있거든. 근데 뭐 다시 나올 수 있어. 이게 뭐 출제자 마음이라서. 자 이렇게 되면 이 세 개의 점이 어떻게 돼? 합이 0. 합이 0이 되려면 이제 대칭성 때문에 여기에 y축이 딱 걸리지. 이렇게 여기가 y축으로 걸립니다. 이 세 개의 합이 0.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게 높이가 이렇게 그 다음에 뭘 따져야 되지? 20만큼 올라왔고 도함수에서 잠깐만 여기가 세모인데? 여기가 세모 여기가 세모면 여기도 세모 마이너스 세모 그럼 네모랑 세모의 관계가 나오죠. 이게 이렇게 두 칸 가야 되니까 네모가 마이너스 2세모가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세모. 잠깐만 또 뭘 해야 돼? 식을 일단 만들어 볼까? F'은 최고차의 개수가 2였으니까 미분하면은 6이 되고 6에 x 빼기 세모 x 더하기 세모 이렇게 되고요. 여기 꼭지점은 0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 세모의 제곱이야. 여기는 20만큼 더한 애가 네모가 돼야 돼. 여기는 20만큼 더한 애가 마이너스 2세모. 그럼 이렇게 하면 세모 값을 찾아내면 네모도 나오고 식비는 다 나오겠죠.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닌데 자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좀 얻어 걸리면은 좋다 그랬어. 얻어 걸린다는 게 결국에 이게 해석을 하면 x축 y축에 대한 x좌표 y좌표에 대한 중요한 점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첫 번째 해석해야 되는 게 3인데 이 3을 극대로 했더니 실패. 극소였어요. 극소가 돼서 이 점을 따지고 결국에 또 따지는 건 요놈의 2차함수의 또 극소도 따지고 얘네 뭐 값들을 대칭성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에 계산하면서 나오는 거고 하여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세모가 2가 나오고요. 2 나오면 이제 끝난 거지 뭐. 자 미적분으로 가봅시다. 미적분도 난이도가 좀 있어. 4개가 너무 또 빡빡해갖고 하나 정도를 조금 더 쉽게 했어야 되는데
자, 일단 27번 맞춘 사람. 27. 자, 이거 방향만 잡아줄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음함수 문제고, 탄젠트 x 빼기 2니까 탄젠트 함수를 이렇게 그렸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런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y는 a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게 되고, 뭐 여기 만나는 점이 있겠죠.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t가 된대요. t. 뭐 하나를 세팅해. 여기 알파 더하기 t. 자, 관계식을 먼저 만듭시다. 자, 이 점은 여기 절대값을 이제 취한 거니까 2 빼기 탄젠트 알파가 될 거고, 그 음수로 빼내고 그게 a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정의가 양수 a의 값을 ft라고 했으니까 이거 ft 이렇게 쓰고, 두 번째 관계식 여기에 알파 더하기 t, 그러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t 빼기 2가 a이자 f t가 됩니다. 자, 관계식은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자, 뭐 여기서 이제 계산을 조금 더 이득 있게 하려면은 뭐 문자를 좀 줄여주는 게 좀 더 낫겠지. 근데 뭐 알파랑 t가 섞여 있으니까 알파랑 t가 뭐 섞여 있으니까 별로네. 이렇게 그냥 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빼면 얘가 더해지면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t라고 하는 애가 4. 이렇게 되면 조금 식이 좀 간편해지는 거 있는데 뭐 사실 상관없어. 각각 미분하고 어차피 값을 때려 넣으면은 똑같은 상황이 돼요. 자, 여기에서 f'k에 대한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는 이걸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 f't라고 하는 애가 dA dt 요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k를 집어넣게 되고 t의 값에다가 방정식도 풀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각각 미분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미분해서 좀 간편하게 가느냐 이 차이야. 미분하시면 시컨트 제곱 알파 d 알파 dt 이렇게 될 거고, 시컨트 제곱에 알파 더하기 t에 이것도 속미분해 줘야 돼. 그래서 d 알파 dt 더하기 1 는요. 자,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합니다. t에다가 k를 집어넣어요. k를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고, k를 집어넣으면 1이 되고, 탄젠트가 1이 되고, 여기서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t가 3이 되고, 그럼 시컨트 알파랑 요 값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찾을 수가 있어. 요걸 찾아서 뭐 이렇게 어쨌든 관계식을 하나를 더 잡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한 번 더 계산을 하셔서 들어가도 됩니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28번 맞춘 사람. 이것도 그때 그치, 요 모양꼴이 딱 기출문제에 나왔던 이제 함수,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 구조야. 딱 수능에 딱 한 번이 혜성같이 등장을 해갖고 안 나온 형태인데, 뭐 그래도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오래된 스타일이에요.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뭐 여기다 그럼 1을 집어넣는 거고, 1 집어넣으면 0이고, f1은 0이고, 미분을 하면 f'x는 루트의 f'x ln x 이렇게 됩니다. 자,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건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게 이 루트 정의 때문에 f'x는 항상 이렇게 되는 조건이 붙어줘야 되지. 자, 뭐 이걸 풀기가 힘들면 제곱하면 돼요. f'x의 제곱이 f'x ln x의 제곱이 되니까 이걸 이제 묶어내시면 f'x는 0이 되거나 f'x는 여기에는 ln x의 제곱이 됩니다. 이 함수 자체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이거 x 제곱 그리듯이 그리면 되죠. x 제곱은 어떻게 그려? 원래 이게 이렇게 있던 직선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듯이 로그 함수 이렇게 된 애가 있으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여기 1이야. 자, 근데 기울기가 항상 증가 형태가 돼야 돼. 증가 형태가 돼야 돼. 근데 요 놈이 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선택할 수가 없어. 이걸 선택할 수가 없어. 기울기가
아니지, 이것도 양수로 들어가 있는데 F'X가 양수. 아닌가? 잠깐만. F'2의 제곱이 양수여야 된다. 이게 잠깐만. 그럼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F1이 0이어야 되고 F1이 0이어야 되고 F',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한다고 치면 계속 증가만 하는 형태가 되죠. 계속 증가만 하는 fx가 나오는데 여기 F1이 0이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게 잠깐만 얘가 여기에서 얘가 1에서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1에서 이 자체에서 1에서 F'이 lnx가 부호 변화가 생기는데 부호 변화가 생길 때 이동은 항상 어쨌든 양수인 상황에서 얘가 커버가 되려면 부호 변화가 lnx가 부호 변화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선택이 안 되고 이렇게 선택이 되줘야지.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F2의 제곱이랑 갑자기 헷갈리네. F'인데 요놈이 1에서 부호가 바뀌는데 그거를 막아줘야 돼. 그냥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쵸? 뭐 괜히 이렇게 헷갈린 것 같은데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F'이야. F'. 자, 하여튼 F'X가 이렇게 되고요. 넘어갑시다. 29번. 요거는 안 어려운 거야. 이거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30번은 아마 시간이 없어서 손을 못 댔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변곡접선에 대한 얘기가 좀 오래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뭐 그래봐야 이제 뭐 8년도 안 됐어. 교육과정 바뀌기 바로 직전에 이제 평가원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봅시다. 이거 방향만 알려줄게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어. 그럼 2차 함수 gx에다가 여기에 2차 함수가 곱해지고 이 x가 곱해진 이 함수는 2차 함수의 근에 따라서 그래프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뭐 아무거나 일단 시작을 해봐. 뭐 요런 애들 자꾸 해도 되고 요거는 이제 거의 국민 함수라서 요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요런 스타일의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근 두 개짜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뭐 이런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gx는 0은 실근을 갖는다. 그럼 이렇게 되던지 아니면 이렇게 두 개 실근을 갖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차이야. 근데 뭐 이거를 뭐 g'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변형을 해서 뭐 수능에서는 뭐 그냥 어렵진 않은 식이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요 스타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t, 0에서의 접선으로 해석이 되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gx가 이렇게 있으면 t, 0이 있어요. 요렇게 여기에 x, g, x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같은 이 상황이야. 접선이야. 외부의 점일 수도 있고 뭐 사실 곡선 위에 있는 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외부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만들어서 이 접점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x, gx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이고 x값이 몇 개가 나오냐. x값이 몇 개가 나오냐는 이런 거지. 여기 t가 하나가 정해졌을 때 이렇게 하면 x가 하나 나온 거고 접점. 이렇게 되면은 이제 x값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이 두 개.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값이 ht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고. ht는 t는 k랑 2에서만 불연속, 딱 두 군데서만 불연속해요. 자, 이게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좀 많이 나왔어, 문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차 함수 가지고 그냥 쉽게 가볼게. t 값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갑시다. 그랬을 때 접선의 개수 여기에 있는 x라고 하는 거는 접점인데 그게 바로 접선의 개수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해볼게. 여기 t가 있으면은 t가 이렇게 접선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또 되지. 그래서 세 개가 만들어지는 영역이 있어. 이쪽 영역에서는 세 개가 만들어지고요. 요 딱 위로 오게 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면서 경계, 곡선을 넘어가면서 이제 개수가 바뀌어. 그러니까 이거는 직관적으로 세야 돼. 실제로 이제 여기다가 놓고 접선에 이제 개수가 몇 개냐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에서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려주면은 개수가 그냥 눈에 보여. 직관적으로. 여기는 한 개.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또 개수가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한 개였는데 또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여기서 두 개가 돼요. 자,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다시 세 개 영역이 됩니다. 그 t 값을 이렇게 이동시켜가면서 접선의 개수를 할 수가 있어. 여기서도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그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변곡 접선이랑 이 곡선 자체, 곡선 자체 여기는 곡선 자체 경계 이런 데가 돼요. 이렇게.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한 세 군데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요것도 이제 반영이 좀 안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 이거 좀 크게 해봅시다. 밑에 있는 걸로 먼저 해볼게요. 변곡점 바로 직접까지 이렇게 크게 해봅시다. 자, t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냥 돌려주면 돼. 여기서 접선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면 반영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쭉 돌리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쪽은 세 개 영역인데요. 세 개. 그 영역을 넘어갈 때마다 바뀌어. 변곡 접선 여기 이렇게 한 개, 두 개. 자, 여기서 개수 변화가 무조건 생기네. 요 사이로 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한 개가 됩니다. 한 개.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가면 여기서 변곡접선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어. 이거 원래 결론으로 갈게. 변곡점이랑 이 근이랑 이게 중첩이 되거든. 이렇게 중첩이 돼 버리면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이 중간으로 가면 이렇게 접선이 하나밖에 안 돼. 하나, 이쪽으로는 접선이 안 만들어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여기 한 개.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 변화가 안 생겨. 여기를 넘어가면은 여기서 한 개, 두 개가 돼요. 여기서 두 개. 이쪽으로 넘어가면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서 개수 변화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과 변곡점을 이렇게 일치를 시켜주는 상황으로 어쨌든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 이렇게 되면은 이거 하나만 더 할게. 그러면 변곡점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개수 변화를 한번 따져볼게. 여기서 세 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요렇게 되는 이제 접선이 하나로 합쳐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무조건 100% 개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는 접선이 한 개만 생겨요. 한 개 생기다가 여기로 오면은 여기서 한 개, 두 개가 돼요. 한 개, 두 개. 이 중간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가 돼요. 근데 여기로 오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둘. 여기서 개수 변화가 또 생겨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무조건 이루어지니까 이 개형은 안 돼. 근데 이제 이 개형에서 또 이거 안 되지 하는데 여기서 이게 근과 분곡점을 딱 이제 같게 만들어 버리면은 개수 변화가 여기서 하여튼 기가 막히게 개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서 원하는 개형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요. 자, 집에 가서도 뭐 일단 시험 시간에는 못 풀었어도 공부를 해. 이게 이제 어쨌든 평가원이랑 수능에서는 나온 건 되게 오래됐어요. 거의 한 15년 전에 나왔고 이 스타일로는 어쨌든 개수 변화로 가지고 이제 뭐 불연속점을 찾아내는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6년쯤 된 것 같아요. 6년쯤 전에 기출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재 자체는 공부를 해야 돼요.